자, 오늘도 방송인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예. 네. 저희가 어제부터 예. 나름 새로운 코너를 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청취자 피드백 타임인데요. 예. 오늘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르마님께서 저도 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나 인쇄되는 거 몰랐어요. 예. 왜 웃으시죠? 아니 제가 몰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저도 사전투표 하려고 지금 신분증 계속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내일 할 예정이에요. 아, 내일 몇 시에 하실 예정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예. 보이면 무조건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이면. 그래가지고 예. 집 앞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딴 데 일하시는 데 앞에서 하십니까? 아무래도 집 앞에서 하고 이제 방송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내일이나 모레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제 말씀드린 대파 드레스 입고. 네. 아, 예. 아, 진짜 투표 입으실 겁니까? 그거? 당연하죠. 네. 아, 네. 예. 여러분들도 투표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권리니까 사전투표 어디서나 됩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마지막에 개표가 된다고 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전투표하는 이유가 이 유튜브니까 이게 약간 쪼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뒤집히는 막 곳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를 저는 위태합니다. 뒤집히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네, 사전투표 할 예정입니다. 그 전문 용어는 참 위태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유튜브니까. 예. 네. 그리고 푸드리 해퍼님은 예. 로또도 사야 당첨되고 예. 투표도 해야 승리합니다.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해도 투표를 안 하는 거는 분명히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 네. 그 세상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맞아요.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예. 투표도 안 하면 불만도 얘기하지 말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투표하고 불만 마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문자, 휴대전화 뒷번호 0890 쓰시는 분이에요. 투표하고 싶어도 저녁 6시라서 힘들다고 하시네요. 이게 본투표도 6시까지입니까? 사전투표는 6 to 6가 맞는 것 같은데. 본투표도 6시 맞죠?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새벽 6시는 어떠신지? 새벽 6시부터 아침 하잖아요. 6시부터 하죠. 네. 예. 그래도 이분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네. 꼭 하셔야죠. 예. 힘들더라도 반드시 점심시간이라도 예. 얼른 갔다 오셔가지고 투표는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전 투표, 본 투표 시간 안에 그 근무 중에 투표하고 회사에 증명서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아. 그렇답니다.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이게 이제 생계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자영업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단 뭐 30분 1시간도 비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그런 분들도 이번에는 정말 한 30분 1시간 내셔가지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선택들이니까요. 당연하죠. 본인을 위한 선택이 될 예. 것입니다. 자, 전공에 관해서 유튜브 댓글로 박찬수님께서 천공의 지령 600명설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반박한다는 자체가 웃기다고. 예, 반박했죠 오늘. 예. 아, 그래요? 반박했죠. 예. 오. 그런 일 절대 없다. 600명. 예. 오죽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많은 또 언론들이 천공 2,000명까지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의심을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는 겁니까? 예. 우리 그 천공 이야기는 또 본 뉴스에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미니로 육기염님 대통령은 이겨야 직성이 풀려서 절대 타협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예. 이 오은혜 씨가 네. 소개해 주신 이 댓글 중에 한 분 선물 드릴 텐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그래요? 뽑아야 됩니까? 아니 뽑는 건 아니고 뽑는 건 저쪽에서 뽑고. 아, 그래요? 뭐 제가 선물 뽑으려고 했는데. 뭐 선물 드릴지를. 아, 그렇군요. 오늘 두 번 놀랐습니다. 제가 뽑아도 되는 거죠? 제가 뽑아드릴게요. 아, 저는 그런가요? 이분께 꼭 드리고 싶거든요. 투표하고 싶어도 6시라 힘들다는 분. 예. 반드시 투표하시라고. 이분께 이중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받았는데 설마 투표하러 안 가시진 않겠죠. 투표하시라는 독려의 차원에서. 요번에 이 순발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제 순발력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까? 가소평가하셨군요. 예. 이분을 드린다고 딱 선택한 건 참 제가 탁월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제 청취자분께서 그리고 댓글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고수하는 배경에 역술인 천공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천공과의 연관설을 잠깐 말했는데 천공의 하프타임 혹시 들으셨는지 본인의 유튜브에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잠깐 들어볼게요. 2,000명이 정원을 한다고 2,000공을 거기다 갖다 대는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천공
천공이라는 사람을 전혀 이렇게 누구 코칭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를 무속 프레임 아니면 역술인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최순실이 작업해보고 그거 덕을 본 걸 가지고 뇌를 거기다 끼 맞춰가지고 저는 이 문장이 걸리네요. 누구 코칭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게. 어. 근데 아니 뭐 이게 여태껏 드러나면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공의 얘기랑 뭐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근데 뭐 그 당선자 후보 시절에 시절에, 뭐 네. 예, 만난 적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랑 가끔 정책이랑 비슷한 부분이 자꾸 몇 번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아무런 네. 증거도 없이 의심을 하는 건데 이게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말이에요. 좀 뭐 스승을 주장하고 이런 비슷한 어떤 멘토를 주장하고 이 비슷한 주장을 할 땐 단호하게 어떤 법적 조치나 이런 걸 했으면 네, 그죠. 이런 의심들이 더 없을 텐데 가끔 정책도 비슷한 예를 들면 뭐 R&D 예산 그 삭제하기 전에는 뭐 우리나라 이 천공이란 분 저도 유튜브 보고 알았는데 과학자가 필요한 게 우리나라는 아니고 과학은 보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과학을 보면 된다고요. 근데 네. 서양에서 열심히 해서 올려놓은 기술을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R&D 예산이 좀 낭비다. 뭐 이런 취지 같은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또 R&D 예산이 확 깎이고 네. 또 무슨 도스태핑도 대통령이 안 하시기 전에 이 사람이 도스태핑을 일주일에 매일 하는 건 좀 안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우연의 일치 같은 뭐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네. 한두 번이 아니게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어떤 연관된 무슨 대통령을 멘토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단호한 조치들이 몇 번만 있어서도 이런 네. 일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우연의 일치 중에서도 예. 무섭다고 느꼈던 게 그 용산 이전, 용산의 시대를 계속 이분이 주장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산으로 이전할 때 청와대를 그때 천공이 봤었다라는 얘기를 부승찬 후보라든지 천공은 아니었습니다. 네, 결론은. 김종대 위원이라든지 예. 막 이런 분들이 주장했을 때 예. 어쨌든 천공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는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용산 시대가 아직도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예. 소통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소통은. 그런 어떤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좀 네. 미온적이니까 오늘 그래서 600명이가 아니라고 딱 한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이 천공이 70대 30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오늘 천공 공부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좀 들려주세요. 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네. 하여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2,000명 곱하기 0.3 하면 600명이 나와서 천공이 또 얘기해서 600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그러니까 600명 아니다 하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부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소극적 부인 뭐 한 건 꺼낸 부인 말고 천공이 앞으로 어떤 비슷한 연결고리가 발견된다 하면 뭐 법적인 조치를 엄하게 취할 것이라든가 네. 이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위가 MBC의 파란색 숫자 그 미세먼지 1 관련된 날씨 보도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를 이게 굉장히 의결했습니다. 중징계거든요. 아시죠? 굉장히 중징계. 중징계죠. 예, 예. 전체 위원 9명 중에 5명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서 중앙선관위는 MBC의 예보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딱 그 판단을 내렸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1번 보고 달려와서 1번 찍은 사람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 있겠습니까? 날씨 일기예보 1번 보고. 네. 근데 이거를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 판단이 이걸 네. 중징계 내리면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중징계를 내린다면 이걸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어떤 네. 근거가 도대체 뭘까? 네. 정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단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공적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답답합니다. 예. 엊그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심의 민원 중 그러니까 총 189건 중에 137건이 국민의힘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7건 중에 77건이 MBC 관련된 예. 민원이 그러니까 MBC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관심의 중심이 있다. 예. 이 민원이 근데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의 민원을 받고 그거를 심의하고 심의해서 판단해 중징계를 내리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이걸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어떤 공정한 선거 방송을 위한 기구라고
보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예. 너무 답답한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 그리고 사실을 보도하는 건데 이 미세먼지 1위 가짜뉴스인지 진실인지 이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한 이 논리는 언론에 대해서 이건 MBC가 네. 이 일의 실수를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1번을 커다랗게 썼다고 의심할 만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많아서 지금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징계를 의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김문환 위원은 예. 민주노총 소속인 언론노조 구성원인 방송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은 민주당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서 앵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까요? 이거는 무슨 그러면 네. 민주노총 소속인 언론노조 구성원이 방송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네. 민주당과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당 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모든 가정을 다 그러니까 가정에 가정을 해가지고 네. 맞지 않는 가정에 가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당신들이 조심하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조심을 하란 말인가요? 그러면 여당 편을 들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실 편을 들려는 얘기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 MBC는 어쨌든 언론의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힘을 끌어 모아야죠. 네, 내일부터 투표입니다. 여러분 총선 꼭 해주시고 다 됐습니다. 시간 3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